서울대학교 병원 내과병동 3층. 이곳은 VIP 환자들이 입원하는 특별병동이었고, 오늘은 서민지의 첫 출근 날이었다. 23살의 그녀는 지방 간호대학을 졸업한 평범한 신입 간호사로 보였다. 단정한 흰색 간호복에 어깨까지 내려오는 생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이 더욱 어려 보이게 만들었다. 조영수 과장은 42살로 내과병동에서 12년을 근무한 베테랑이었다. 키는 175cm 정도로 크지 않았지만 넓은 어깨와 당당한 걸음걸이가 위압감을 주었다. 특히 그의 차가운 눈빛은 후배 간호사들을 긴장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사실 그녀는 서울대학교 병원을 소유한 대한의료재단 이사장인 서정훈의 막내딸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아버지와의 약속 때문이었다.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경험해 보라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철저히 신분을 숨기고 입사했던 것이다. 이름도 어머니 성을 따서 바꿨고 학력도 일부러 평범한 간호대학으로 속였다. 서민지, 이게 뭐야? 환자 차트를 이따위로 작성했어? 조영수 과장의 목소리가 병동 전체에 울려 퍼졌다. 입사한 지 3주가 지난 서민지는 이제 이런 상황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다. 죄송합니다.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서민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하지만 조영수 과장은 그런 그녀의 태도마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너무 차분하다고 생각했다. 신입 간호사라면 더 쩔쩔매야 정상인데 말이다. 차트 작성법부터 틀렸어. 이런 기본도 모르고 어떻게 병원에 들어왔지? 조영수 과장은 차트를 서민지의 책상 위로 던졌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고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서민지에게 쏠렸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자신들도 비슷한 일을 당할까봐 두려웠다. 서민지는 조용히 바닥에 떨어진 종이들을 주워 담았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참았다.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김수진 선배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속삭였다. 민지야, 괜찮아? 과장님이 요즘 스트레스가 많으셔서. 네, 괜찮습니다. 제가 실수한 게 맞아요. 서민지의 대답에 김수진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조영수 과장에게 맞서기에는 자신의 처지가 불안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조영수 과장은 또 다른 지시를 내렸다. 서민지, 점심 먹지 말고 이 약품 정리해 놓고 가. 오후에 감사 나온다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품을 정리하면 어떡해? 상식이 부족한 거 아니야? 회진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는 순간이었다. 서민지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녀는 꾹 참았다. 죄송합니다. 더 주의하겠습니다. 서민지, 이게 대체 뭐야?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입사 2달째가 되던 금요일 오후 조영수 과장의 폭발이 일어났다. 그날 아침 병원장에게 크게 혼난 그는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었다. 그리고 그 화풀이 대상은 언제나처럼 서민지였다. 사건의 발단은 사소했다. 서민지가 작성한 간호일지에서 오타 하나를 발견한 것이었다. 평소라면 수정하라고 말했겠지만 오늘은 달랐다. 이런 기본적인 실수를 어떻게 해? 너 정말 우리 병원 직원 맞아?
조영수 과장은 서민지의 책상 앞으로 성큼 걸어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주먹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서민지는 평상시처럼 차분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 조영수 과장을 더욱 자극했다. 마치 자신을 우습게 보는 것 같았다. 바로 수정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일하면서 월급만 받아먹을 생각이야? 조영수 과장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병동에 있던 모든 직원들이 긴장한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번에는 뭔가 다르다는 걸 직감했다. 과장님,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김수진이 다시 한번 말려보려 했지만 조영수 과장은 돌아보지도 않았다. 수진이는 끼어들지 마. 이건 교육이야, 교육. 조영수 과장은 서민지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그들 사이의 거리는 불과 50cm 정도였다. 서민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는데 그 눈빛에는 두려움보다는 당당함이 있었다. 너 지금 나를 우습게 보고 있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럼 뭐야? 그 당당한 눈빛은 뭐냐고? 조영수 과장의 분노는 이제 통제 불가능한 수준에 달했다. 평소 자신에게 굽실거리던 부하 직원들과 달리 서민지는 절대 굴복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정신 차려. 내가 누군지 알아? 그 순간이었다. 조영수 과장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찰싹? 서민지의 왼쪽 뺨에 조영수 과장의 손바닥이 내려앉았다. 그 소리는 조용한 병동에 크게 울려 퍼졌다. 병동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바라봤다. 아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서민지의 뺨은 빨갛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똑바로 조영수 과장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분노, 그리고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다. 조영수 과장은 자신이 한 일을 깨닫고 순간 당황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는 어색함을 감추기 위해 더욱 거칠게 말했다. 이제 정신 좀 차렸어? 앞으로는 이런 실수하지 마. 서민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뺨에 손을 대고 조영수 과장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 침묵이 더욱 무서웠다. 김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과장님,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하다고? 이게 교육이야. 요즘 신입들은 이 정도는 해줘야 정신을 차린다고. 조영수 과장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지만 병동의 분위기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차가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서민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날 밤 서민지는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서 있었다. 왼쪽 뺨에는 여전히 빨간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평생 누구에게도 맞아본 적이 없던 그녀에게는 충격적인 경험이었다. 하지만 분노보다는 다른 감정이 더 컸다. 바로 실망이었다. 인간에 대한, 그리고 세상에 대한 깊은 실망 말이다. 서민지는 휴대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참았다. 아직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다. 다음 날 월요일, 병동 분위기는 이상했다. 금요일 사건을 목격한 직원들은 서민지를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그 누구도 먼저 말을 걸지 못했다. 조영수 과장의 눈치 때문이었다. 조영수 과장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다. 주말 동안 자신의 행동에 대해 생각해 봤지만 후회보다는 오히려 우월감이 들었다. 드디어 서민지를 굴복시켰다고 생각했다. 서민지 커피 타와. 조영수 과장의 첫 명령이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명령이었지만 그 안에는 승리자의 여유가 묻어 있었다. 서민지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다. 마치 감정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커피를 타러 간 서민지를 보며 조영수 과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다른 직원들에게 말했다. 역시 한번 제대로 교육시켜 주니까 얌전해지네. 요즘 신입들은 이 정도는 해줘야 돼. 하지만 동료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김수진은 고개를 돌렸고 다른 직원들도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김수진이 조심스럽게 서민지에게 다가왔다. 민지야, 괜찮아? 금요일 일은 정말 너무했어. 괜찮습니다. 서민지의 대답은 너무 담담했다. 오히려 그것이 더 걱정스러웠다. 만약 힘들면 간호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제가 알아서 할게요. 서민지는 김수진의 걱정을 정중히 거절했다. 그녀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다. 그날 오후 조영수 과장은 또 다른 트집을 잡았다. 서민지, 이 환자 차트 왜 이렇게 했어? 내가 분명히 다른 방식으로 하라고 했는데. 사실 그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서민지를 괴롭히기 위한 핑계였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화요일 저녁 서민지는 병원 근처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박 비서를 만났다. 박 비서는 서정훈 이사장의 오른팔 같은 존재로 서민지를 어려서부터 지켜봤던 사람이었다. 아가씨, 얼굴이 많이 상했네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박 비서는 서민지의 뺨에 남은 자국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병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박 비서님, 제가 부탁드릴 일이 있어요. 서민지는 차분하게 조영수 과장에 대한 조사를 부탁했다. 그의 학력, 경력, 그리고 개인적인 배경까지 모든 것을 알고 싶었다. 알겠습니다. 이틀 안에 모든 자료를 준비해 드릴게요. 박 비서는 서민지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걱정이 컸다. 다음 날 수요일 병원에서는 특별한 소식이 들려왔다. 다음 주에 재단 이사장이 각 병동을 순회하며 직접 점검을 한다는 것이었다. 이사장님이 오신다고? 우리 병동도 점검받나? 김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당연하지. 전부 다 점검받는다고 했잖아. 조영수 과장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재단 이사장의 방문은 모든 직원들에게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서민지는 그 소식을 들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드디어 때가 왔구나 싶었다. 목요일 오후 박 비서로부터 연락이 왔다. 아가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간 되실 때 받아보시겠어요? 네, 지금 보내주세요. 자료에는 조영수 과장의 학력부터 시작해서 가족관계, 재정 상황, 심지어 병원 내에서의 평판까지 모든 것이 들어 있었다. 자료를 읽어보니 흥미로운 사실들이 많았다. 조영수 과장은 전문대 간호과 출신으로 평생 학벌 콤플렉스에 시달려왔다는 것. 그리고 최근 집값 대출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까지 말이다. 더 중요한 건 병원 내에서의 평판이었다. 많은 동료들이 그의 권위적인 태도와 신입 간호사들에 대한 가혹한 대우를 문제 삼고 있었다. 몇 차례 간호부에 신고가 들어왔지만 그때마다 묻혀버렸다고 했다. 금요일 아침 서민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조영수 과장은 여전히 그녀를 무시하며 각종 트집을 잡았다. 서민지, 이 환자 차트 또 틀렸네. 정말 답답해. 죄송합니다. 서민지의 대답은 여전히 정중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다. 오후에 병원 전체 공지가 내려왔다. 다음 주 화요일에 서정훈 이사장이 직접 방문한다는 것이었다. 모든 병동은 완벽한 준비를 하라는 지시였다. 조영수 과장은 그 공지를 보고 긴장하기 시작했다. 이사장님 앞에서 실수라도 하면 큰일이었다. 모두 들어. 다음 주까지 모든 업무를 완벽하게 정리해놔. 이사장님께 누를 끼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서민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간호 업무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다음 주를 향해 있었다. 김수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다. 민지야, 괜찮아? 요즘 너무 조용한 것 같은데. 네, 괜찮아요. 그냥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서민지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김수진은 왠지 불안한 기분이 들었다.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았다. 그날 저녁 서민지는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다. 아버지, 다음 주 화요일 병원 방문 시 개인적으로 잠깐 시간을 내주실 수 있나요? 곧 답장이 왔다. 물론이다. 무슨 일이니? 그때 직접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일이에요. 서정훈 이사장은 딸의 진지한 문자를 보고 무언가 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굳이 묻지 않기로 했다. 딸을 믿고 있었다. 주말 동안 조영수 과장은 이사장 방문 준비로 바쁜 시간을 보냈다. 병동 내 모든 자료를 재점검하고 직원들에게 예상 질문들을 준비시켰다. 서민지, 너도 혹시 이사장님이 질문하시면 제대로 대답할 수 있겠지?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민지의 대답을 들은 조영수 과장은 약간 불안해했다. 서민지가 실수라도 해서 자신이 관리 소홀로 지적받을까봐 걱정됐다. 월요일 오후 병원 전체가 이사장 방문 준비로 분주했다. 모든 병동이 최종 점검에 들어갔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다. 조영수 과장은 서민지를 따로 불렀다. 내일 이사장님 오시면 절대 실수하지 마. 괜한 말도 하지 말고 질문 받으면 간단 명료하게만 대답해.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서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계획은 조영수 과장이 상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날 밤 서민지는 마지막으로 박 비서와 통화했다. 내일 아버지 일정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내과 병동 방문 시간도요. 네, 아가씨. 오후 2시쯤 내과 병동에 도착하실 예정입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이제 내일만 기다리면 되는 상황이었다. 화요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병원 내과병동 3층에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흘렀다. 서정훈 이사장의 방문을 앞두고 모든 직원들이 완벽한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조영수 과장은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손바닥에는 긴장감 때문에 땀이 맺혀 있었다. 모두 자리에서 대기하고 있어. 이사장님 오시면 인사 먼저 드려. 다른 직원들도 각자 자리에서 긴장한 채 대기하고 있었다. 서민지도 마찬가지로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만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 오히려 평온해 보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서정훈 이사장이 나타났다. 키가 크고 위엄 있는 모습에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재단을 이끄는 인물이었다. 그의 뒤로는 비서진과 수행원들이 따라왔다. 안녕하십니까, 이사장님. 조영수 과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일제히 인사를 드렸다. 서정훈 이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병동을 둘러봤다. 수고들 많습니다. 내과 병동 분위기가 좋아 보이네요. 서정훈 이사장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서민지에게 향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 표정 변화 없이 시선을 돌렸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이사장님, 저희 병동 현황을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조영수 과장이 앞서 나가며 준비한 자료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평소와 달리 굽실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브리핑이 진행되는 동안 서정훈 이사장은 병동 곳곳을 살펴봤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서민지의 책상 근처로 다가왔다. 이분은 누구죠? 서정훈 이사장이 서민지를 가리키며 물었다. 조영수 과장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대답했다. 아, 저희 병동에 새로 들어온 신입간호사 서민지입니다. 신입간호사군요. 어떻게 일하고 있나요? 서정훈 이사장의 질문에 조영수 과장은 순간 망설였다. 평소 서민지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하니 부끄러워졌다.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직접 물어보죠. 서민지 씨, 이곳에서 일하는 소감이 어떤가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서민지에게 집중됐다. 조영수 과장은 긴장한 표정으로 서민지를 바라봤다. 혹시 이상한 말을 하지 않을까 걱정됐다. 서민지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의 움직임은 차분하고 우아했다. 그리고 서정훈 이사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사장님,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이죠. 서정훈 이사장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다. 딸의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알아챘다. 인간관계라.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배웠나요? 권력의 무서움과 갑질의 실상, 그리고 침묵하는 사람들의 비겁함까지요. 서민지의 대답에 병동이 조용해졌다. 조영수 과장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다. 흥미롭네요. 더 자세히 말해보세요. 서정훈 이사장이 관심 있다는 듯 말했다. 서민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말을 이어갔다. 2달 동안 이곳에서 일하면서 매일 모욕을 당했습니다. 불가능한 업무량을 주고 사소한 실수에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서민지가 잠시 멈췄다가 자신의 뺨을 가리켰다. 뺨을 맞기까지 했습니다. 그 순간 서정훈 이사장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다. 아버지로서의 분노가 얼굴에 드러났다. 누가 감히. 이사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엄청난 위압감이 있었다. 조영수 과장은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조영수 과장입니다. 서민지의 대답에 모든 시선이 조영수 과장에게 집중됐다. 그는 이제 완전히 창백해진 상태였다. 과장님,
이것이 사실입니까? 서정훈 이사장이 조영수 과장을 노려보며 물었다. 그 눈빛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게 조영수 과장은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그때 서민지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런데 이사장님,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엇인가요? 사실 저는 서민지가 잠시 멈춘 후 또렷하게 말했다. 서정훈 이사장님의 딸입니다. 병동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다. 서민지의 마지막 말이 폭탄 선언이었다. 조영수 과장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다. 뭐라고요? 김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다른 직원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민지를 바라봤다. 서정훈 이사장은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서민지는 제 막내딸입니다. 조영수 과장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다. 지난 2달 동안 자신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생각하니 아찔했다. 이사장님,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조영수 과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지만 서정훈 이사장의 표정은 차가웠다. 몰랐다고요? 그럼 알았다면 다르게 행동했을 거라는 말씀인가요? 그게 아니라 조영수 과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이미 자신의 본성이 드러나 버렸다. 서민지가 차분하게 말했다. 아버지,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권력 없는 사람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약자를 짓밟는지 말이죠. 서정훈 이사장은 딸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웠다. 딸이 이런 시련을 통해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조영수 과장님, 서정훈 이사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불렀다. 네, 이사장님.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조영수 과장은 바들바들 떨며 사과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박비서, 서정훈 이사장이 수행원 중 한 명을 불렀다. 네, 이사장님. 조영수 과장은 오늘자로 해고 처리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재단 어떤 병원에도 취업할 수 없도록 조치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조영수 과장은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다. 서울대병원에서의 12년 경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이사장님,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조영수 과장이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서정훈 이사장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다. 기회요? 지난 2달 동안 제 딸에게 기회를 주셨나요? 다른 직원들은 숨을 죽인 채 상황을 지켜봤다. 그들 중 일부는 조영수 과장을 말렸어야 했다는 후회를 하고 있었다. 서민지가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이 경험은 저에게 소중한 교훈이었어요. 앞으로 병원을 운영할 때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잘했다, 민지야. 너는 진정한 리더가 될 자격이 있어. 서정훈 이사장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다. 조영수 과장은 결국 보안 요원들에 의해 병동에서 쫓겨났다. 그의 책상은 그날 오후에 정리되었고 다음 날부터는 텅 빈 책상만 남겨져 있었다. 일주일 후 서민지는 정식으로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병원 생활을 이어갔다.
동료들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점차 그녀의 진정성을 인정하게 되었다. 김수진이 서민지에게 말했다. 민지야.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네. 그냥 민지라고 불러주세요. 여기서는 그냥 동료니까요. 서민지의 따뜻한 말에 김수진은 미소를 지었다. 몇 달 후 조영수 과장의 빈 책상 자리에는 새로운 과장이 왔다. 그는 직원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서민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진정한 리더는 권력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고 성장시키는 것이라는 걸 말이다. 그날 이후 서울대병원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정책을 강화했다. 서민지의 경험이 병원 전체의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된 것이다. 권력은 사람을 바꾸지만 진정한 인격은 어떤 상황에서도 드러나는 법이다. 조영수 과장의 빈 책상은 모든 직원들에게 경고가 되었다. 약자를 괴롭히는 자는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말이다. 현재 서민지는 간호사로서의 경험을 쌓으며 언젠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병원을 이끌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그녀는 절대 권력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 경험이 그녀에게 가르쳐 준 가장 소중한 교훈이기 때문이다.